안녕하세요. 6월 5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속보가 떴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계획해오던 800만 달러를 이제 유엔을 통해서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이제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죠. 800만 달러를 책정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핵시험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이 안 됐었고, 작년에는 여러 번 남북 정상회담도 세 차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평화의 기운이 많이 감돌았지만, 또 좀 미국이 좀 반대하면서 그 집행이 좀 미뤄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많이 있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그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영유아라든지 또 임산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영양 상태를 높이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남북 관계도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 대화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한 만큼 북한도 남북 대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향을 통해서 좀 호응을 해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안 그래도 근래에 북한이 타국에 식량 지원이라던가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사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드요? 네. 네. 저의 주특기죠. 매우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네. 지난 2월 주한미군이 한국이 공유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이 이후로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환경영향 평가가 좀 실시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찌되었든 그 대선 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이제 서두르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또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사드 배치를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정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현재? 환경 영향 평가의 취지는 네. 사드 배치가 주변 환경, 주변의 자연이라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엄밀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전임 정부 때 이루어지긴 했지만 약식 환경 영향 평가를 날림으로 해버리고 또 임시 배치를 강행하고,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또 많은 분들은 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정식 배치에 길을 터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또 우려를 또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올해 말까지는 이제 진행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그럼 정식 배치가 바로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또 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29일 모 언론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언론사라 하지 말고 어디죠? 말해도 되는 건? 그럼요. 예. 네, 조선일보에서. 네, 조선일보가 단독이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보도를 한 거니까. 네, 그럼 자랑스럽게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달 말 한미통합 국방협의체에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 관계자 말을 빌려 사드 배치와 성주 기지 리모델링에 대한 미군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내부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 네. 미국도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얘기가 됐다. 라면서 이 보도 내용을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네, 바로 다음 날. 예, 예. 그래서 어떤 게 팩트인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 사드를 오랫동안 이 좀 이제 한미 관계를 좀 뭐랄까 좀 이간질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좀 그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잖아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또 사드 문제를 이렇게 꺼내든 이유는 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정부를 또 압박하고 또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재작년 그 하반기였죠. 트럼프가 사드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경로했다. 네, 그런 헤드라인 기억이 나네요. 막 그런 보도를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화를 낸 건 맞아요. 그건 팩트죠. 예, 화를 낸 건 맞는데 알고 보니까 사드 배치가 지연돼서 화를 냈던 게 아니고 네. 왜 미국 돈을 들여서 만든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냐? 네. 1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사드를 왜 한국에 배치했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였거든요. 완전히 이유가 다르네요. 화를 낸 이유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사드 배치가 지연되면서 트럼프가 화를 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그 집권 쪽에 상당히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미국 쪽에서 뭐 빨리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됐었고 중국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많은 국민들, 촛불 시민들이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좀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 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네. 정부를 공격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보도 역시 뭐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보도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서 정식 배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이제 한 발언을 두고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임시 배치가 된 상태로 약간 버려져 있는데 네. 지금 사드 기지가 그러면서 약간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어조를 보여줘서 아무래도 그런 말씀에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군부 입장에서는 빨리 좀 배치하고 싶어 하겠죠. 네. 예. 예. 뭐 최근 트럼프의 사드 관련된 발언은 그 전해진 바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여전히 빼라는 입장인지 돈을 더 많이 받아라는 입장이란지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지금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되게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불편해하니까 또 뭐 이제 배치를 서두르라고 하는 건지 뭐 정확한 트럼프의 의중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미국이 정말 이렇게 그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정식 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좀 그 도가 지나친 겁니다. 네. 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제 민주적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드가 왜 필요한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미국이 먼저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군부에서 펜타곤에서 먼저 해명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됐죠. 이제 당시 국방장관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빼라고 하니까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그게 아니다. 뭐 사드가 한국을 위해서 배치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배치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사드가 없으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 있는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렇지만 사드가 전진 배치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엑스밴드 레이더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네. 그럼 7초 만에 탐지할 수 있다. 그만큼 그 유격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뭐 그래도 이제 트럼프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한국 돈 냈어? 그러면서 이제 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그 제임스 매티스의 발언이 팩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펜타곤은 이거부터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이게 이제 겉으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속으로는 사실은 이제 미국 본토 방어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정식 배치 여부를 따져봐야지. 그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뭐 신빙성이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한다면 미국이 좀 염치가 없는 짓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연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그 무기의 뭐 정당성이라던가 아니면 효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드는 미국도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는 사드 자체가 안보적 필요성이 있는 거냐, 안보적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것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일반 환경 평가를 하기로 함으로써 그런 문제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현지 대책을 포함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요식행위에 끝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이런 무기의 효능이라던가 뭐 전략적 자산의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좀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보니까는 미국이 한국의 화해의 배제 참여와 미국의 남중국해 자유항해 지지를 최근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높아지는 갈등에서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약간 강요받은 위치가 된 것 같은데 사드 정식 배치가 되면은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심각해지죠. 예.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화웨이 그 장비 수입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해 자유작전을 지지해달라. 더 나가서 인도 태평양 구상에 한국도 정식으로 참여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해요. 네. 다 하나같이 이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한국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는 이미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무역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게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이 무역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이 군비 경쟁의 가능성도 이제 잉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 정식 배치가 이제 공론화되게 되면 한국이 더더욱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당위적으로는 그 사드 배치가 철회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한미 관계에 또 현실이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중 간에 빨리 무역 그 전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좀 중단된 그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중대한 전기를 좀 마련을 해서, 그래서 사드가 필요 없는, 원래부터 필요 없지만 네. 한미 영국 정부가 얘기했던 그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 되면은 뭐 사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겠죠. 사실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한국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남북 대화를 좀 잘 살려가지고 평화를 몰고 오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남북 대화도 중요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사안별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들 나라의 요구가 일단 정당한 것이야. 예? 네.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냉정한 평가에 기반을 해야지 양국 눈치 보다가는 이거 정말 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뭐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뭐 기밀을 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그 증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또 그래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미국이 과장하고 있다면서 화웨이하고 협력을 계속하는 뭐 국가나 기업들도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미국의 요구를 갖다 수용을 하면 지금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경제적 피해, 직접적인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중국은 또 한국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의 가장 이 핫플레이스에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선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네. 이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뭐 친중국적인 뭐 얘기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요구가 과한 건 분명한 겁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또 미국한테 요구해야 될 부분은 양국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오히려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갈등 국면을 협력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지난 1일 한중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네. 정경두 국방장관에 따르면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중국 국방장관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며 양국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는데,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인지. 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겠죠. 네. 근데 또 뭐 일단 사드 문제 자체가 논의됐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식 배치에 들어가면 중국도 이렇게 통 크게 이해해주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선의 결과가 힘들다면 차선의 결과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힘들다면 또 최악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 미중 관계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해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드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 약간 이런 편 가리기로 요즘 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편이 돼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 네, 뭐 한국 입장에서 제일 좀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해결 방법을 만들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1부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